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요거 퀴즈 관련된 문제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보면 컴파일 타임이 뭐고 런 타임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 컴파일 타임과 런 타임이 이제 요거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제일 기본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자, 일단 이 컴파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C 언어에서 컴파일 타임 이제 언어마다 이제 컴파일 타임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일단 C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뭐 인트 쓰고 뭐 플롯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소스 코드라 하는데,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합니다. 이 타임에. 근데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소스 코드를 뭐 하냐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 코드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C 하나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 코드로 변환시켜요. 이때 컴파일 타임에.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하는 일이 이런 거죠. 컴파일 타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소스 코드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나 그 다음에 타입이 일치하는지를 뭐하냐?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입을 잘못 쓴다거나 문법으로 잘못 쓰게 되면 빨간 줄 그어지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컴파일 타임에 이뤄지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컴파일 타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파일 타임에 문법 오류 또는 뭐 내가 잘못 썼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F5 딱 누르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컴파일 타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분석해서 오류나 그런 타입 부분에서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하는 일이 또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 변수의 메모리를 뭐한다?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 처리. 그러니까 변수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트 하면 4바이트, 뭐 인트 ARR 우리가 뭐 4 이렇게 쓰게 되면 16바이트 이런 식으로 스택에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처리라는 건 뭐예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 처리를 해야 된다 했죠. 그죠? 뭐 여러분 ABC 하게 되면 리드 온리 지역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상수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인트 ARR 같은 경우도 인트 ARR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번째 배열이 스택에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 20개가 이제 연속된 메모리가 스택에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0번째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ARR이라는 거는 거기만 딱 고정되잖아요. 그런 이제 상수 처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컴파일 타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데, 컴파일 타임에 발생한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컴파일 타임에 발생한 오류를 여러분들이 수정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뭐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F 키 눌렀을 때 여기 이제 중간에 뭐 경고창 하나 뜨죠? 예,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얘 누른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컴파일 타임에 발생한 그런 에러 메시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해당 코드를 뭐 해야 된다? 수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런타임이라는 건 뭘까요? 런타임. 자, 런타임이라는 거는 컴파일 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들, 그게 뭐다?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죠?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작동이 되면, 실행이 되면 그걸 뭐라 한다? 프로세스라 했잖아요. 프로세스. 그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되는 게 뭐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이다, 실행 후다? 실행 후에 변수의 값이 할당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변수의 값이 할당되고, 뭐 여러가지 연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산이 수행되며 함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함수 호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런타임 때. 그래서 런타임 때 함수가 딱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그 함수가 메모리상에 딱 만들어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자,
정적 할당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컴파일 타임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은 뭐다? 런타임에 이루어집니다. 즉 런타임에 동적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처리들, 스캔F에서 여러분들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런타임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자, 런타임에 발생하는 에러, 런타임 에러를 한다. 자, 이거는 C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른 언어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정적 언어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정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F5키를 눌러야지만 이제 실행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정적 언어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을 거쳐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런타임 에러 발생하는 경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만들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숫자 입력해달라 막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를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숫자를 입력하는 도중에 만약에 내가 설정해놓은 사이즈를 설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음에 뭐 이 사이즈가 5래요. 그죠? 뭐 사이즈, 자 이런 식으로 써놨으면 얘는 5인데, 이 녀석은 5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데 5개를 넘어섰다? 그럼 뭐예요? 펑 하고 터져버리죠, 그죠? 제대로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런타임에 발생한 에러라 해가지고 런타임 에러라고 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CS 지식,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의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잘 모르면 나중에 프로그래머를 할 때 좀 많이 힘듭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컴파일 타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런타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int AR 20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쓴 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왼쪽은 정적 할당이고 우측은 동적 할당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ARI 이런 식으로 정적 할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쓴 정적 할당의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떻다 했죠? 자동 할당된다 했잖아요. 정적 할당의 경우에는 메모리가 자동 할당이고 메모리가 자동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메모리를 언제 긁어올래, 그 다음에 언제 반납할래,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쉽게 말하면 사용하기 편하다. 엄청나게 쉬운 거죠. 그냥 여러분들 int a 쓰게 되면 4바이트 할당되고, 프로그램 종료되면 int a 알아서 날라오고, 그죠? 메모리를 언제 할당하고 언제 반납할지를 여러분들이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 할당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자동운전, 게임으로 따지면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이 사이즈, 이 메모리가 언제 결정된다? 메모리의 크기가 런타임이 아니에요.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돼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랑 이어지는 게 바로 요 문제죠, 그렇죠? 사이즈가 int 변수 값이 5일 때 int AR 사이즈가 안 되는 이유. 왜 안 된다 했어요? 사이즈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시점은 뭐다?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에 결정되기 때문에. 즉 프로그램 실행 후에 그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배열의 사이즈는 이미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유연함이 없죠. 유연함이 없잖아요. 유연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크기를 누가 정한다? 개발자가 정할 수밖에 없다. 개발자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연함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얘는 동적 할당이죠. 자, 동적 할당은 언제 결정된다? 메모리의 크기가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동적 할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게 가능하다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int 사이즈 뭐 이렇게 쓰고 5 쓰고 그 다음에 int 포인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말로.
말록 사이즈 오프 인트 쓰고 곱하기 사이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요런 거 된다 안 된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 자, 이런 건 안 된다 했죠. 그죠? 이런 건 안 되면서 이게 지금 되는 건데. 그러면 4, 5, 20바이트를 할당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4, 5, 20을 할당받는, 그러니까 20바이트 할당받는 게 아니라 인트 사이즈가 4바이트고 인트 ARR 포인터 변수가 8바이트이기 때문에 12바이트만 할당해주고 보낸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은 자기가 알아서 메모리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할당받는지 그걸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런타임에 결정되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장점일까요? 장점이 또 있죠. 어떤 장점이 있다? 사용자에 맞게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메모리 크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크기를 정한다는 게 뭐예요? 고객이 나는 예를 들어서 사람 5명 입력받을래. 그러면 깔끔하게 그 5명 분에만 메모리를 확보되는 거죠. 근데 정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 5명만 입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20 결정하면 20명만큼의 메모리가 할당되는 거고 100 하면 100명분의 메모리를 그러니까 할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연함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동적 할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맞게 내가 얼마 쓸래 하면 깔끔하게 그만큼의 메모리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좀 더 뭐하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동적 할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하나 더. 메모리의 수명을 개발자가 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스택이 아니라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힙에서 메모리를 다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메모리가 계속 있는 거죠. 그죠? 상주되어 있는 메모리를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메모리를 수동으로 할당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를 뭐 해야 돼요? 수동으로 반환해야 돼요. 반환은 뭐예요? 반환의 문법이 풀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리 해제를 하지 않으면 뭐한다? 메모리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자, 이게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ARR의 이제 사이즈는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이즈라는 값이 런타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값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메모리를 어디서 받는 방식? 힙에서 할당받는 방식. 그렇죠? 뭐를 통해서? 말록을 통해서. 정적 할당은요? 메모리를 어디서 받는? 스택에서. 그죠? 근데 얘는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된 크기만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된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딱 int ARR 20 이런 식으로 딱 쓰게 되면 그 결정된 것만큼만 쓸 수 있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내가 만약에 20이라는 값을 좀 늘리고 싶다 공간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고 싶다 해가지고 늘리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20 썼으면 20인 거예요. 20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더 늘릴래 늘리고 싶다 늘리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정적 할당의 한계인 거죠. 대신에 이제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딱 그 맞게 뭐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발자가 그거에 맞게 딱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그냥 사용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정해놓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0이라 썼어요. 그러면 딱 1000개분의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인텔 AR을 쳐놓으면 4000바이트 할당받는데 그러면 4000바이트 할당받는 입장에서 나는 그럼 뭐라는 거야? 컴퓨터가 안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나 이거 프로그램 돌리는데 제대로 안 돌아간다. 컴퓨터 느리다. 그러면 개발자가 뭘 하면 돼요?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아유 그럴 필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컴퓨터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유명 뭐 게임 회사들이 무거운 게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 언어 같은 경우는 게임은 거의 대부분이 C 언어, C++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게임은 대부분. 자 그러면 이제 C++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지는데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게임 회사가 아우 고객님 죄송합니다. 컴퓨터 안 좋으셔서 저희가 사양 낮추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죠. 네가 싫으면 네가 바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좋은 사람이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냉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 할당은 메모리를 스택에서 할당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된 크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가서. 그래서 그것만 딱 받고 프로그램 중간에 내가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정적 할당의 한계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장점 뭘까요? 장점. 그냥 쉽게 말하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인트 A 쓸래, 인트 B 쓸래, 인트 C 쓸래 그냥 딱 그거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4바이트 그냥 딱딱딱 할당받기 때문에 그런 거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해제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자동 할당, 자동 해제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단점이 있죠. 수명 조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유연함이 없죠. 그렇죠? 수명 조절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뭐예요? 수명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딱 인트 뭐 예를 들어 A, B, C 뭐 인트 AR 배열 할당 받으면 메모리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서 변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종료되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했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드려서 설명드렸죠.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안에 여러분들 선언된 변수는 언제 만들어진다? 그 함수가 호출되면 그때 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내가 내일 철거될 집에다가 열심히 막 꾸며가지고 막 썼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왔는데 그 집이 철거됐어요. 그러면 철거된 집을 전날 아무리 꾸며봤자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함수라는 건 그런 거니까. 함수라는 거는 실행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어디에? 스택에서.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사라지면 그 안에 있는 지역 변수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런 걸 이제 보통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생명주기라고 해요. 생명주기.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지역 변수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명 조절이 불가능하다. 유연함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은 뭐예요? 동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대죠. 수명 조절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연함이 있죠. 왜? 내가 언제 메모리를 해제할지 그 개발자가 그 해제 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동안 그 메모리를 쓰겠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의 단점은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제때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를 당연히 신경을 써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메모리를 신경 쓰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처음 회사로 들어가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긴 하지만 일단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켜놔요. 메모리까지 신경 쓰면서 프로그램 만들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완성해 놓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내가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든지 어쨌든 뭐 배포를 하든지 뭔가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느려진대요. 그러니까 느려지니까 이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니까 느려지는 거 같네? 내가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점유해서 느려지나? 그러면 그럴 때 수정하고 고쳐 나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베타 테스트, 클라이언트 테스트 그런 것도 있잖아요. 테스트를 왜 할까요?
그냥 단순히 뭐 사람들의 반응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잠버그 라든지 이런 메모리 점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C 언어도 마찬가지. C 언어도 처음에 개발자들이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내놓기 전에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어디서 메모리는 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어떤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느려지진 않은지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다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정밀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고객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제품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메모리를 신경 써 가면서까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느려지네. 그때 한번 수정해 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간다. 근데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 선은 있습니다. 메모리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런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쓰다 보니까 느려지네. 그럼 그때 그 메모리를 좀 더 늘리던지 확장해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메모리가 뭐 해제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한다는 거죠. 자, 여튼 이게 바로 이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개념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퀴즈를 풀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